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가디언 비자, 특히 엄마, 아빠, 엄마 모두 가디언 비자 신청하는 게 작년 후반기부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예, 서말레이시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제 나왔고요. 저도 작년 여름에 학교들을 많이 답사하면서 그 학교 비자 담당 부서 선생님이나 어쨌든 학교 비자 담당 부서 그리고 아니면 입학 담당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전해 듣게 됐습니다. 실제 이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게 제가 느낀 게 아니죠. 제가 알게 된 게 말레이시아는 그 주별로 이민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L 그리고 그 KL 중심으로 우리 경기도권이라고 하는 셀랑고에도 다양한 도시들이 있죠. 어쨌든 그 지역별로 그리고 주별로 말레이시아도 주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도처럼 그렇게 주별로 또 그 이민성들이 있고 그렇게 또 이민성별로 약간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학교별로 비자 말씀드린 대로 비자 담당 부서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비자 담당 부서가 없고 이제 학교에서 어떤 에이전트를 소개시켜 주죠. 아웃소싱해서 비자 담당 그 아웃소싱으로 에이전트를 소개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간 다양한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학생 비자나 가디언 비자를 보통 학교 측이나 아니면 그런 학교 측을 통한 에이전트 아니면 특별한 경우지만 이제 예외적인 경우지만 부모님이 직접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그렇게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선택에서 내가 선택을 하냐 안 하냐의 선택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요번에 처음으로 가디언 비자, 보통 가디언 비자는 부모 한 명만 그동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저와 저의 배우자 그렇게 모두 신청을 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까지 해서 가디언 비자를 모두 받았습니다. 즉 엄마 아빠가 가디언 비자를 모두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 명으로 자녀 한 명의 그 스튜던 비자죠. 학생 비자로 저희는 둘 다 가디언 비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게 모두에게 적용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비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새로운 그런 뭔가 적어도 도움이 전혀 안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황별에 따라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학교에 따라서도 말레이시아는 심지어 학교에 따라서도 같은 지역의 학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분들 입장으로선 사실 안 좋은 거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요번에 가디언 비자 양부모 엄마 아빠가 다 받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말레이시아 처음 온 건 아니고요. 지금이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3년 차라는 건 비자를 3번 갱신했다는 겁니다. 제 아이 기준으로 처음에 학생 비자를 받고 처음에는 이제 엄마만 가디언 비자를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2년 차 때도 아이 학생 비자 말레이시아는 1년 나오거든요. 보통 국제학교 기준으로. 그럼 아이도 1년 연장하면서 또 이제 제 배우자죠. 엄마도 1년을 또 가디언 비자로 연장한 상태에서 요번에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사는 지역도 양부모 가디언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학교 그 교직원분한테 저희 등록금 내려가면서 확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특별히 비자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어쨌든 양부모 가디언이 된다니까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서류 목록을 보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요번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는 학생 비자를 연장하는 거 갱신이죠. 1년 또 연장하는 거 그리고 제 와이프 아이 엄마는 이제 또 연장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가디언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 목록이 조금 연장할 때와 처음 신청할 때는 목록이 약간 다릅니다. 아무래도 연장할 때보단 처음 신청할 때가
비자 준비 서류가 한두 개라도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제 거를 준비하면서 정말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제가 따로 준비한 거는 정말 극히 소수의 서류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비자 부서가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 비자 부서가 없어서 아웃소싱으로 비자 에이전트를 학교 측에서 소개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사는 지역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학교 측에서 비자 업무를, 그러니까 비자 업무라는 건 학생 비자랑 이제 엄마, 부모님 가디언 비자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양부모 가디언 비자가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지역은 같은 지역이라도 이 학교는 되는데 이 학교는 한 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이게 굉장히 처음에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의외로 내가 지원하는 학교는 같은 지역인데도 한 명한테밖에 가디언 비자를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학교 담당자랑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비자 발급 부서에서 정말 무료로 수속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 비자와 가디언 비자를 대부분의 학교들은 심지어 학교 측에서 이 비자 담당 부서가 있더라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도 학교별로 다릅니다. 학생 비자 그리고 가디언 비자에 대해서 받는 수수료 비용이 서비스 비용이죠. 학교 측에서 받는 그 수수료가 다르더라고요. 다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게 에이전트 통하면 에이전트 통해서도 당연히 에이전트마다 비용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근데 비용이 적지는 않습니다, 사실. 적다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아이 그리고 가디언 비자까지 하면 10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훌쩍 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측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참고로 저희 경우는 보증금이긴 하지만 100만 원 정도를 현 환율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보증금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는 한 번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저희도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 3명 다 보증금으로 한 100여만 원 정도가 그렇게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보증금이란 건 이제 돌려받는 돈이지만 어쨌든 첫 2년에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요번에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참고로 제가 이제 아이랑 엄마는 연장을 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 처음 가디언 비자를 신청한 경우였으니까 제가 준비한 서류 목록은 사실 이민성마다 다르지만 이민성에 가게 되면 학생 비자나 가디언 비자 그 준비 서류 다큐먼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부모님이 준비하실 서류는 되게 한정적입니다. 대부분 학교와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측에서 준비해 주는 거죠. 그걸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에이전트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서류는 말레이시아 언어로만 돼 있어서 사실 한국 분들이 준비하기에는 이게 사실 아주 간단한 서류라고 해도 처음 오신 분이 말레이시아 언어를 모른다는 전제에 준비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부담감이 들 수도 있는 서류들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학교에서 다 준비해 주기 때문에 정말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수수료도 전혀 학부모에게 전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최상의 그런 최고로 좋은 케이스겠죠. 대부분 학교에서 준비해 줄 서류들은 학교에서 사실 준비하는 거니까 이건 부모님이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언어로 된 서류들도 이게 사실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거니까 이게 부모가 뭐를 써줘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학교에서 그 폼에 맞게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말레이시아 언어로 그 폼이 있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기입하는 거죠. 학교 측에서 아니면 에이전트 측에서 이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나 에이전트에서는 이걸 수수료 비용을 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비용을 받는 거고요.
어쨌든 예, 그런 서류들을 빼면은 저희가 준비한 건 기본적으로 여권 사진. 여권 사진 매수는 뭐 이민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권 사진 5장, 제가 준비한 거, 제가 이번 가디언 비자 승인을 받기 전에 준비한 거 여권 사진 5장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 현지에서 보험 가입하는 거, 그럼 뭐 현지 보험, 뭐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 보험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세계적인 브랜드들. 그런 거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입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기존에 그 제 배우자가 들었던 보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분 통해서 가입했고 그냥 비용은 한 환율 기준 한 4만 원 조금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 기준으로 한 4만 원 정도 1년짜리 보험 현지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1,000원, 2,000원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대략 환율적으로 계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 당연히 이제 가입하면 그 가입된 보험, 예, 하드카피, 그 보험 서류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서류 목록에 있기 때문에 여권 사진 5장, 그리고 여권. 뭐 여권은 솔직히 해외에 나오면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여권 그 전 페이지 복사하는 거.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학교에서 만약에 여권을 들고 갔을 때 복사를 다 해주는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랬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그리고 뭐 복사를 내가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그 복사 비용이 뭐 얼마나 나올까요? 그렇죠? 번거로움이지 뭐 비용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여권은 다 있는 거니까 여권 전체 페이지 사진, 그러니까 그거 여권 전체 페이지 복사, 그리고 여권 사진 5매, 그리고 현지 보험 말씀드린 대로 뭐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면 이제 보험 증서가 나오잖아요. 그거 서류, 보험 증서, 하드카피 그거 제출했고요.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재정 보증,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재정 보증을 요청하잖아요.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제 배우자가 어쨌든 가디언 비자로 있었고 그리고 현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국 그 은행 계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그냥 가디언 비자 처음 신청할 때도 제 배우자 명의로 된 이 현지 말레이시아 은행 거래 내역 3개월, 최근 3개월 내역 그냥 제출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제출 안 했습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에서 발급한 서류니까 따로 뭐 변호사 공증이나 이런 거를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은행에서 3개월치, 지난 최근 3개월 은행 내역서, 거래 내역서 발급받아서 그냥 제출했네요. 그래도 뭐 전혀 그거 이민관이 서류 검토할 때도 전혀 문제 없었고요. 그리고 예, 비자도 어쨌든 뭐 발급이 됐으니까 저희가 그냥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캐나다 공인 이민 법무사이긴 하지만 저도 말레이시아 비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한 거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서류들 저희 쪽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뭐 아이의 출생증명서. 근데 아이의 출생증명서도 저희 가족이 거주하는 말레이시아 주이민성에서는 그냥 한국의 대법원 사이트 아시죠? 한국의 대법원 사이트.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잖아요. 그곳에 가면 영문증명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모두 나오거든요. 저희는 그걸로 아이 출생증명서도 그걸로 그냥 영문증명서가 대법원 사이트에 딱 하나예요. 그거 발급해서 아이의 출생증명서, 뭐 birth certificate이죠. 그거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똑같은 서류로 이제 아이 걸로 띄면 아이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제 배우자 걸로 띄면 참고로 그게 저와 제 배우자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marriage certificate이 되는 거죠. 예, 혼인관계증명서, 뭐 결혼증명서, 부모의.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결혼 그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대법원 사이트에서 아이 출생증명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제일 아이 명의로 그거를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어차피 영문증명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문증명서는
그 양식이 딱 하나예요. 제 배우자 걸로 받아서 그렇게 결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법원 사이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라인 발급은 발급료도 없거든요. 무료입니다. 뭐 여분으로 한두 장 더 출력하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서류, 그리고 이제 뭐 아이의 여권, 그리고 아이가 말레이시아에서 체류하고 있는 그 비자. 당연히 아이랑 와이프는 연장을 할 때는 그냥 당일날 발급을 해줍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는 주 같은 경우엔 처음 비자 발급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지만 연장은 부모도 그렇고 가디언 비자도 그렇고 학생 비자도 그렇고 저희의 경험에 따르면 그냥 당일날 다 아이 학생 비자도 연장이 됐고 제 와이프의 엄마의 그 가디언 비자도 바로 당일날 연장이 됐습니다. 요번 세 번째도 똑같이 그렇게 됐고요. 이제 제 것만 신규 발급이니까 실제로 2주 걸린다고 그래서 저는 2주 뒤에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발급이 된 상황에서 픽업을 했지만 실제로 2주 제가 갔을 때 벌써 발급이 돼 있던 거니까 사실 뭐 그 전날 나왔는지 전전날 나왔는지 1주가 소요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주 뒤에 오라고 그래서 2주 뒤에 갔더니 벌써 이미 발급이 돼 있더라고요. 교담이지만 처음에 이제 저희가 가디언 비자를 신청했을 땐 연락처를 적어주고 실제로 문자가 왔거든요. 비자가 발급됐으니까 픽업하러 오라고. 근데 요번에도 제 연락처를 남기긴 했는데 요번에는 따로 뭐 연락이 오지 않아서 그냥 2주 뒤에 찾아가서 직접 방문해서 비자를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비자 발급도 스티커가 부족해서 뭐 그냥 A4 용지에 그렇게 준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참고로 이번에 처음이지만 저희 아이와 저희 이제 아이 엄마는 그렇게 종이에 그냥 A4 용지에 그렇게 학생 비자와 가디언 비자가 나왔지만 또 그 2주 뒤에 간 저에게는 그 가디언 비자가 스티커로 그렇게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시기에 따라서 스티커가 좀 부족한 시기에는 그렇게 A4로 그냥 발급을 종이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말하는 스테이플러 로 찍어주고 그리고 저 때는 또 정상적으로 스티커로 발급이 돼서 그런 것도 직접 또 경험하게 되네요. 뭐 아이하고 이제 제 배우자 아이 엄마죠. 그런 비자, 말레이시아의 체류 비자, 그리고 여권 복사하는 거,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비자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권도 있는 거니까, 그 복사해서 내는 거. 그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정말 학교 측에서 준비해주는 서류가 다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영어로 된 서류들과 말레이시아어로 된 서류들이 이제 그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서류 리스트에 보면 14개 서류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저희가 준비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여권 사진 5매 그리고 여권 이제 뭐 아이와 학생과 엄마 아빠의 여권 복사본 그리고 말레이시아 비자가 있는 경우에 그 말레이시아 비자 복사본 이거는 뭐 솔직히 일도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뭐 현지에서 가입한 보험 보험 증서 그것도 뭐 사실 비용도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정말 뭐 번거로움이 전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은행 서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지 은행 계좌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현지 은행 가서 발급받아서 그냥 지난 3개월 내역 발급받아서 그냥 제출한 게 답니다. 따로 어떤 특별하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다른 서류를 전혀 준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그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결혼증명서도 어쨌든 뭐 결혼이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배우자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이 엄마의 그 영문증명서를 뽑으면 어쨌든 제 이름이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결혼증명서가 역할이 됐고 저희는 계속 3년 동안 그렇게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그 결혼 관계 증명서를 그렇게 그냥 대법원 사이트, 대한민국 대법원 사이트의 영문 증명서로 모두 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말레이시아에서 경험하시는 뭐 번역 공증, 그리고 심지어는 뭐 영사 확인, 그리고 심지어는 말레이시아, 서울에 있는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가서 뭐 이런 인도스먼 받는 거,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는 그런 편리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말레이시아 이제 쿠알라룸푸르로 넘어오셔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뭐 주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그런 번역 공증, 그런 뭐 인증 단계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그 자기 지역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가장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뭐 편안한 방법이란 건 사실 별로 없죠. 왜냐하면 요구하는 대로 어쨌든 맞추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방법대로 절차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요번 비자 신청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 저는 여러 나라에서 어쨌든 그런 뭐 체류 비자들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뭐 영국 유학 시절에 학생 비자, 그리고 뭐 이곳 말레이시아도 어쨌든 처음으로 비자를 정식으로 받은 거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뭐 다양한 그런 체류 비자들 받아본 경험으로써 어쨌든 그냥 적어도 뭐 온라인상에서 들리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나 제가 실제로 이런 제 업무를 보면서 경험하는 일들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여기 말레이시아에 와가지고 비자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 얘기들을 듣고 제 업무상으로 경험하는 일들을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비자 준비하면서 괜히 어쨌든 경험이 없으시니까 마음적으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 실제로 되게 번거로움을 겪게 되는 분들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제 개인 뭐 경험이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말레이시아 비자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뭐 그거는 다행이죠. 다행이죠. 예, 그래서 혹시나 말레이시아 뭐 비자 준비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뭐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가끔 얘기하지만 뭐 이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비용이 조금 들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직접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엔 학교에서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민성에 가서 접수하고, 또 이민성에 가서 접수할 때 이민관 분이 그 다 서류를 제대로 가져왔는지 검토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제가 캐나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또 이곳 말레이시아에선 어떻게 보면 다 직접 확인해 주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직접 이민성하고 어쨌든 찾아가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어떤 서류가 잘못됐을 때, 아니면 어떤 게 잘못됐을 때 소통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이 말레이시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민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어떤 인증을 거쳐서 확인하는 그런, 그러니까 직접 대면으로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 지금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캐나다에서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런 게 또 지역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서말레이시아 주가 아니죠. 서말레이시아 쪽에선 그런 게 사실상 어렵고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만 된다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가 또 직접 신청하고 이렇게 그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또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이거는 저희 가족의 경험담이었고요. 이 경험담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주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주의 국제학교들에 따라서도, 그리고 그런 비자 담당 부서, 에이전트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네. 그거는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이 영상에서. 하지만 정말로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의 경험담은 저희의 그냥 개인 경험담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말씀드리지만 말레이시아 비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비자 준비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저에게 상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